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SQL 작성 및 활용이고요. 자, SQL은 중요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과목들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데이터 조회에 관련된 건데요. 볼게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용어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카탈로그라는 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카탈로그. 어디서 들어봤냐면 어떤 마트에 보면 마트에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그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죠? 그럼 걔를 뽑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펼쳐보죠.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물품들이 있고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 카탈로그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할게요. 이 DB에 관련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 마트의 설명서, 그게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SQL문 이제 배울 때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셀렉트라는 게 검색한다라는 뜻인데, 셀렉트 한 다음 별표 나온 다음에 프롬 한 다음에 학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 뜻이 뭐냐면 학생 테이블을 검색해가지고 모두 보여줄래? 이런 뜻입니다. 요게 지금 몰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에 이제 이 카탈로그가 하는 역할이 이제 뭐냐면 학생 테이블이 있어?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그러면 컬럼들이 뭐가 있어? 이름도 있고, 이렇게, 그래? 그거 다 있구나. 설명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검색하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권한이 있는지, 이 사람이 검색하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테이블마다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설명서를 우리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 그 자체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 객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교수 테이블이 있었고, 교수 객체가 있었고, 학생 객체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 진정하고요. 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테이블입니다. 이 카탈로그 자체도 설명서이긴 하지만 테이블로 완성돼 있어요. 테이블로 돼 있어요. 테이블로 돼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컬럼이 있고, 컬럼이 이제 필드입니다. 이 컬럼들은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의 특징입니다. 데이터 정의어의 결과로 구성되는, 데이터 정의어라는 게 뭐냐면 뒤에 또 배웁니다. 우리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DDL이라는 게 데이터 정의어예요. 테이블을 말한다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할 때 쓰는 언어들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그걸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데, 테이블만 만드는 건 아니고 테이블, 뷰, 가상의 테이블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전에 인덱스, 패키지, 접근 권한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통계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카탈로그들이 생성이 되면 자료사전,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죠. 자료사전에 저장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카탈로그를 자료사전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카탈로그를 이거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우린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카탈로그 안에 저장된 정보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그러니까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니까, 그죠? 저장된 정보들을.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따라서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구조를 갖고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 이용자도 SQL을 이용해서 SQL 이런 명령어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만 가능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는 검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거나 삽입하거나 갱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내가 가격 수정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왜 없어? 내가 제품 넣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검색만 할 수 있어요. 시스템 카탈로그의 특징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삽입, 삭제, 갱신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카탈로그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SQL문을 실행시켜서 기본 테이블이나 뷰나 인덱스에 변화를 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네, 갱신됩니다. 네, 다음요. 자,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스포트, 교통, 그런 거죠. 통신, 교통, 이런 거죠. 그죠?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했는데 뭔가를 수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꺼내오거나 그런 작업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뜻을 물어볼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단위입니다. 단위, 작업 단위.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산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잭션을 묻는 문제, 쟤를 고르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나 병행 수행 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 단위고요. 이 말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갱신하는 하나의 지리문 또는 여러 지리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읽어보는데, 문제를 보는데 작업 단위, 논리적 단위, 기본 단위 이런 말 들어가면 연산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하는데 수행되는 기본 단위, 하여튼 단위가 들어간다 그러면 트랜잭션 찍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트랜잭션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이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다음 중 트랜잭션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 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뭔 일을 겪었는데, 뭔 일을 겪었길래 그래? 너 표정 왜 그래? 뭔 일을 겪었니? 뭔 일을 겪었지? 네.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원자성입니다. 원자성. 자, 얘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원자폭탄이 있는데, 원자폭탄이 일단 쏘면 그 나라는 전멸하잖니. 모두 전멸되잖니. 근데 평화협정이 돼서 안 쐈어.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야. 원자폭탄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 성질을 우리는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내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완벽히 수행되어야 하고, 모두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트랜잭션 전부가 취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입출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절차가 있어요. 계좌번호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좌번호 맞는데 내가 비밀번호, 이체번호를 하는데 틀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수행돼야지만 출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서 출금이 되면서 그 사람 통장에 입금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출금이 되는 거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라도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반영되든지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 성질이 뭐라고요? 원자성입니다. 원자성. 자, 일관성입니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한다는 성질입니다. 제가 출금을 하게 되면 제 잔액은 수정돼야 되고요. 받은 사람의 잔액도 수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수행 완료 후의 상태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요소를 말해요. 고정적 요소. 그러니까 나의 계좌와 그분의 계좌는 수행 전이나 수행 후나 상태가 동일해야 돼요. 온라인 상태.
내가 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고정 요소가요. 다음 격리성입니다. 격리성. 독립성이라고도 합니다.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병행 실행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수행 중인 트랜잭션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에서 수행 결과를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트랜잭션이 작업 단위라고 그랬어요. 기본 단위. 내가 출금을 하는 돈이 있어요. 뭐 5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송금하는 돈이 있어요. 그게 7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작업 단위가 트랜잭션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충돌났어요. 충돌나가지고 나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5만 원을 출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단위가 섞여가지고 7만 원이 출금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나한테 돈을 보내는데 난 7만 원을 보내는데 5만 원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금이라는 작업 단위와 송금이라는 작업 단위는 똑같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완성됐을 때 다른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격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병행 실행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수행 중인 트랜잭션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에서 수행 결과를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각각의 작업 단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청한 단위가. 지속성입니다. 영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입출금 기록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을 예로 들면 트랜잭션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성 다시 한번 할게요.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단답형 시험에서는 모두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다음 중 트랜잭션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독립성은 없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격리성이나 독립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지속성이나 영속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 일을 겪었지? 뭔 일을 겪었어? 원일격지. 그리고 영어로 exceed. 제가 참 재밌어하는 영화가 엑시트라는 게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exceed, ACID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봐두시는 게 편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